광명살롱 시즌2가 돌아왔습니다. 광명, 여기 어때? 빠밤!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One, two, three, four. 여러분, 안녕하세요. 광명살롱 시즌2가 돌아왔습니다. 다들 기다리셨죠? 저희도 너무 보고 싶었어요. 오늘이 광명살롱 시즌2 첫 회잖아요. 저희가 엄청나게 준비했습니다. 바로 광명, 여기 어때? 빠밤! 자, 광명 여기 어때? 우리 광명에서 아주 핫한 분들을 모시고요. 광명의 핫한 곳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한 분씩 소개해 볼까요? 올해 2월 요 광명 소식에 실린 사진 한 컷으로 광명을 뜨겁게 달군 청년 음악가이십니다. 바로 율빛 오케스트라 지휘자 권예성. 안녕하세요. 청년 오케스트라인 율빛 오케스트라인 지휘자 권예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소식지에는 안 나와도 광명에서 핫하다. 거제에서 온 갬성 청년 영화가 몽돌 필름의 감독 정성준.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도시를 배경으로 영화를 만드는 영화감독 정성준이라고 합니다. 광명의 빛나는 청년들을 위해 응원을 왔다. 마음은 항상 청년. 박승원 광명시장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늙지 않는 광명의 진짜 청년 박승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우리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안 물어볼 수가 없죠. 예성 씨, 네. 표지 모델 나왔잖아요. 예, 반응이 어땠어요? 주변 반응이? 연락이 되게 많이 왔어요. 뭐 아파트에서도 뭐 저를 봤다는 분도 계시고 3년 만에 또 연락이 끊겼던 친구한테 다시 연락이 오기도 하고 한 어림잡아서 한 3배 정도 더 왔던 것 같습니다. 우와. 근데 반응이 대단했는데 우리 광명 소식지의 이 영향력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 너무 잘생겼는데 여기 공통점이 잘생긴 거 말고도 또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광명시 청년들 대상으로 하는 생각펼침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됐었거든요. 네, 저도 작년에 그 청년 공연 연출가 이혜리님께서 문의를 주셔가지고 뭐 오케스트라와 지휘를 이제 만들어서 광명시에도 청년을 오케를 만들자라고 해서 지원했고 또 선정이 됐었습니다. 그럼 지원을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어떻게 활용을 하실 생각이셨어요? 그 단편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영화과 이제 다닐 때는 학교 기자재나 네트워크를 통해서 좀 비교적 수월하게 영화를 제작할 수 있었는데 졸업을 하고 나서부터는 사실 영화를 만드는데 제작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서 제한이 많이 됐었거든요. 근데 그때 마침 생각펼침 공모 사업에 선정이 돼서 이제 영화를 만들 수 있었고, 만든 영화가 이제 봄의 언어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가 제 첫사랑에 대한 좀 자전적인 이야기인데요. 초등학교 4학년 때 같은 반에 봄이라는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그 봄이라는 여자아이가 수어로 공연을 하는 걸 보고 저는 첫사랑에 빠졌었거든요. 근데 그 영상이 남아 있어가지고 이 영상을 엔딩 크레딧으로 만드는 영화를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영화를 만들게 됐습니다. 진짜 갬성 청년이에요. 예성 씨는요? 저는 작년에 광명시 최초 청년으로만 이루어진 청년 오케스트라를 만들었거든요. 연주를 한번 하려면은 정말 상당한 많은 양의 자원이 들어가고, 그래서 보통은 이제 뭐 창단하거나 연주를 하려면 이걸 쉽게 엄두를 내지 못하는데 공모 사업 덕분에 저도 이제 연주를 쉽게 할 수 있었고, 또 그런 것들 덕분에 뭐 조명 감독이나 뭐 무대 감독 이런 거 섭외 비용도 되게 부담이 절게 할 수 있었습니다. 관객분들도 많이 오셨겠네요? 네, 맞아요. 관객도 한 180명 정도 광명 시민들이 찾아주셨습니다. 180명? 많이 오셨다. 아니, 제가 듣기로는 시장님도 영화나 음악에 관심이 많으시다고 알고 있는데, 특히나 우리 시장님은 또 문학도시잖아요. 다 영화, 음악 다 좋아하지 않나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이제 장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시가 좀 저한테 정서적으로 와닿는 경우가 많아요. 시는 사실 저한테는 쉼의 여유를 주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래서 혼자 뭐 이렇게 읽어보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있으면 이렇게 낭송해주는 그런 정말 멋진 습관도 있답니다.
네, 좋은 습관이신데요. 자, 그럼 성준 씨는 어떠세요? 저는 영화를 좋아해서 이제 영화 감독이 된 그렇죠. 케이스여가지고 그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그 봄의 언어라는 영화가 이제 2025년 1월에 이제 최종적으로 다 완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봄에 맞춰서 한번 상영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광명시 내에서 상영회를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봄에 상영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예. 네, 꼭 갈게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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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성 씨는 뭐 버스킹 같은 거 하실 생각 없으세요? 아, 네, 맞습니다. 저도 광명시 내에서 또 명소 같은 데를 골라서 단원들과 같이 버스킹도, 야외 버스킹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외쳐봐야 될 것 같아요. 한번. 우리 청년들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가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광명 여기 어때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뭐 어떻게 하냐면 종이를 뽑아서 어떤 질문이 나오면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종이를 뽑겠습니다. 자, 봄이니까 초록색을 뽑겠습니다. 광명의 첫인상. 자,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거제에서 3년 전에 광명으로 왔거든요. 근데 그때 처음 왔던 게 광명역이었어요. 이 되게 거대하고 웅장하고 저한테는 되게 멋있게 보였거든요. 광명역을 나와서 그 이케아랑 코스트코까지 가는 그 동선이 저한테는 약간 미래도시 같기도 하고 신도시 같기도 하고 뭔가 약간 성공한 것 같은 느낌마저 좀 들어가지고 저한테는 광명이 약간 그런 인상으로 좀 남아 있습니다. 예성 씨는요? 저는 직업 특성상 이제 아이들을 많이 가르치다 보니까 뭐 이 집 저 집 많이 다녔는데요. 또 그래서 3년 전에 광명으로 와서 좀 많이 돌아다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골목은 되게 한가하기도 하고 또 어떤 골목은 되게 번화가기도 해서 광명은 되게 좀 다채로운 곳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장님한테는 첫인상보다는 그러니까 시장님으로서 외부에서 우리 광명시를 어떻게 바라봤으면 좋겠다라는 한번 얘기 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주거 환경 또 교통 환경에 따라서 시민들도 좋아하시고 많이 이사 오시기도 하고 또 이제 광명이 예전에 정말 깨끗해졌어요. 도로도 그렇고 예. 중간중간에 공원도 많고 맞아요. 그런 예. 얘기 들을 때마다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자부심, 뭐 자신감 다시 한번 더 갖게 되고 느끼게 되는데 보람을 더 느끼는 것 같아요.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또 가볼까요? 오, 블링블링. 광명에서 영화를 만든다면, 와, 아까 성준 씨, 네, 영화를 만든다고 했는데 혹시 뭐 광명을 배경으로 해서 생각해둔 스토리나 장소가 있을까요? 영화를 만든다면? 저는 광명역 근처 일직동에 살고 있거든요. 광명역이라는 곳이 또 여행을 가기 위해서 그 KTX를 기다리는 곳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광명이라는 공간이 저한테는 어떤 설렘과 기다림의 어떤 공간처럼 좀 느껴져서 그런 걸 바탕으로 한 남자가 광명역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이야기를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광명 곳곳에도 되게 전 세빛공원도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광명 동굴이나 안터생태공원 같은 공간들이 너무 예쁘게 잘 돼 있어서 마지막에는 세빛공원에서 약간 노을 질 때 분수 탁 터지는 곳에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상만 해도 너무너무 기대가 돼요. 아니, 근데 성준 씨는 여기 세빛공원을 특히 좋아하시나 봐요? 그 집 근처이기도 하고 그리고 세빛공원 매일 러닝을 하거든요. 그 이제 러닝 하다가 시장님도 한번 뵌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요? 산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산책을 하고 있었어요. 예,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아, 세빛공원에서? 네네, 맞습니다. 아, 그 왜 안치 안 했어요? 아, 근데 좀 부담스러우실까 봐 아, 속으로만. 네. 본 것 같다. 저녁에 밤에 저녁에도, 러닝하는 사람. 러닝. 비슷한 몸매 열심히 뛰는데 힐끗 한번 쳐다보고 가더라고요. 저 친구 잘 뛰는군. 뛰어볼까 하다가. 다음에 기회 되면 같이 러닝도. 그래요. 같이 합시다. 네. 아, 성준 씨 얘기 들어보니까 정말 멋진 영화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혹시 나만의 영화제를 한번 기획해 본다면 네. 어떤 영화제가 될까요? 이 광명 동굴이 또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또 광명 동굴에 이제 빛이 이렇게 들어오는 어떤 구조가 아니고
또 극장이랑 또 다른 어떤 사운드를 또 갖출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광명에서 음악 영화제를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한번 되게 이색적일 것 같아가지고 영화 보면서 동굴에서 이렇게 슉 맛있는 맥주 한 잔 슉. 너무 설렙니다. 저희 한번 꼭 가봐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볼까요? 뽑을게요. 네. 아유. 광명에서 연주회를 한다면 우리 옆에 있는 예성 씨 네. 아까 버스킹 하고 싶다고 그러셨잖아요. 여기 버스킹 하고 싶은 장소가 있으시죠? 저는 그 도덕산의 출렁다리를 생각하고 있어요. 네. 되게 폭포가 치면서 또 위에도 다리가 있고 그런 곳에서 울림은 또 어떻게 날까 생각하면서 이곳에서 되게 여러 사람들과 같이 하면은 더 환상적인 소리가 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서 또 사람들이 힐링하러도 이제 오기도 하지만 또 이제 그 웅장한 자연에 압도당하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또 광명의 청년들이 같이 모여서 연주를 하면은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웅장할 것 같아요. 진짜 시민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진짜 그런 연주회가 열리면. 어떻게 연주 한번? 네, 제가 연주할 곡은 비올라이고요. 진짜요? 자, 어떤 곡 연주하시려고 하세요? 네, 제가 작년에 연주회를 열었을 때 지브리 OST 조각집이라는 연주를 열었었거든요. 근데 시민들도 뭔가 지브리 음악을 연주하면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서 오늘도 이제 지브리 영화 중에 가장 유명한 영화인 하울의 움직이는 성의 인생의 회전목마 준비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비올라 음색이 너무 좋네요. 정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원 팀장님, 다음. 제 일을 해야 되겠죠? 오! 나만의 힐링 장소는? 저도 참 궁금한데요. 이게 저희 일반인들은 뭐 영화나 음악을 들으면서 힐링을 하지만 예술가분들은 뭘 하면서 힐링을 하시는지 힐링 장소가 따로 있으실까요? 그 아까 말씀드렸던 세빛공원에서 매일 아침에 러닝을 하고 있습니다. 한 6km 정도 러닝을 하는데 세빛공원부터 시작해서 아직 안양천까지 쭉 뛰면은 그 공원이 너무 잘 조성돼 있고 거기에 어떤 꽃들이나 나무들도 되게 예쁘고 뭔가 자연과 도심 속에 약간 도심 속에 진짜 자연이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뛸 때 많은 생각들을 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시장님하고 취향이 비슷할 것 같은데요? 그쵸? 저요? 네. 여기 성주 씨랑. 아니 취향이 비슷한지는 좀 더 사귀어봐야 할 것 같은데. 예성 씨는? 저는 구름산인 것 같아요. 구름산이요? 네. 오, 정상까지는 가시는 거죠? 아니요, 한 산림욕장까지 한 20-30분이면 끝나거든요. 저도 이제 뭐 수업을 하다가 너무 막 아이들이 너무 많고 막 그럴 때 머리 아플 때 잠깐 올라갔다 내려오면은 거기가 되게 좋아요. 이게 사계절마다 또 다른 맛인데 봄에는 되게 좀 향긋하고 여름에는 또 울창해서 또 시원하고 가을에는 또 낙엽을 밟으면서 또 거기만의 분위기가 또 있고요. 또 겨울에는 눈이 쌓여져 있는데 그것도 되게 이쁘더라고요. 구름산을 아주 알차게 즐기시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좀 궁금한 게 있는데 힐링을 하실 때 저 같은 경우는 먹으면서 주로 힐링을 하거든요. 근데 뭐 먹는 거 안 좋아하시는 분들 없잖아요. 저 나만의 숨겨둔 맛집이 좀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광명역 안에 구내식당이 있습니다. 한식 뷔페인데 가격이 한 6,500원에서 7,000원? 그 정도로 굉장히 싸요. 저렴하다. 그래서 저는 작업실이 광명역도 근처에 있어가지고 주로 구내식당에서 매일 점심을 해결하고 있는데 정말 저렴하고 맛있습니다. 예성 씨는요? 저는 뭐 구름산을 좋아하니까요. 구름산에 내려올 때 그 보리밥 전문집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가 네, 시장님 아시나요? 네. 네, 맞아요. 그 보리밥도 되게 맛있는데 숯불 제육이라고 근데 제육을 숯불에 구워주는 그게 진짜 맛있어요. 그게 2인에 아마 26,000원 정도로 막 싼 가격은 아닌데 그래도 꼭 한번 드셔보시기를. 네, 시장님 혹시 맛집을 좀 알려주신다면? 근데 제가 어느 한 곳만 콕 집어서 얘기하면 민원 전화가 많이 올 것 같아서. 제 생각에는 집밥이 제일 맛집 아닐까요? 아니 집밥이 제일 맛있죠. 근데 저는 집에서 밥 먹을 시간이 거의 없죠. 그러니까 일요일 날 저녁, 그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집에서 식사하는 건데 집에서 밥 먹을 때 제일 편해요. 저는 좀 집에서 편안하게 식사할 때가 저는 제일 좋습니다.
네, 이제 우리 광명 여기 어때? 이 세 분과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이번에는 밸런스 게임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상황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고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자친구와 첫 데이트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장소가 좋을까요? 광명 동굴 대 광명 전통시장. 하나, 둘, 셋. 광명 동굴. 전통시장. 야, 동굴하면 분위기를 낼 수 있고 광명 전통시장에서는 아주 맛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요. 일단 저도 먹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전통시장에 또 먹을 게 굉장히 또 많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첫 데이트를 한다면은 전통시장이 좋지 않을까. 이것저것 다니면서. 네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예성 씨. 저는 광명 동굴을 추천한 이유가 작년에 그쪽에서 또 뮤직비디오도 한번 찍었었거든요. 오. 정말 여기 볼거리 있고 좀만 가면 여기가 또 이쁘고 이곳에서 또 뭐 다 본 거 치고 저기가 또 이쁘고 해가지고 정말 시기별로 또 분위기를 낼 수 있는 곳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추천합니다. 혹시 시장님은 안 하셨는데. 저는 못했어요. 저 같으면 물어볼 것 같아요. 그분한테. 제가 데이트해야 될 상대한테 물어볼 것 같아요. 광명동굴 가실래요? 전통시장 가실래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화창한 날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여유를 갖고 책을 읽고 싶어요. 야외에서. 자, 어떤 장소가 좋을까? 도덕산 대 안양천. 하나, 둘, 셋. 도덕산. 안양천. 아주 그 조용한 산에서 책을 읽느냐 아니면 예쁜 정원 같은 안양천에서 책을 읽느냐. 자, 한번 그 이유를 한번 들어볼까요? 안양천 쪽에 그 벚꽃 나무들이 이렇게 쫙 심어져 있는데 저는 그 벚꽃 필 때 거기서 좀 책을 읽으면은 감성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노노노. 거기 사람 엄청 많아요. 벚꽃 필 때 책 안 들어옵니다. 그다음에 시장님, 도덕산이요? 질문하는 순간 안양천에 있으면 책을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볼 것 같아요. 그래서 도덕산에 있으면 안 보이잖아요. 사람이 안 보이는 어디에 한적한 그 나무 그늘 밑에 앉아서 책을 볼 수 있으니까 훨씬 더. 책은 주로 우리가 일상 삶 속에서 뭐로 쓰시나요? 안 읽을 때는 베개로 쓰잖아요. 도덕산에서 보다가 졸리면 자고 안양천에서 자기가 불편하니까. 네. 예성 씨는요? 네, 저도 시장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이게 사람이 없으니까 오히려 더 시선이 더 없어서 또 자기만의 시간을 더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추천하는 바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또 다른 주제로 물어보겠습니다. 프로필 사진을 새로 찍으려고 합니다. 자, 세 곳을 선정해 봤는데요. 안터 생태공원 대 도덕산 출렁다리 대 청년동. 안터 생태공원 편안한 곳이냐 아니면 출렁출렁 흥분되는 곳이냐 아니면 정말 예쁘게 세팅되어 있는 청년동이냐 선택하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터 생태공원. 네, 생태공원. 네, 말씀하세요. 예, 말씀하세요. 예. 그 세 곳 중에서는 가장 좀 저는 자연스럽고 좀 자연과 좀 가까이 있는 곳이라는 좀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프로필의 어떤 느낌이 조금 전 자연스러운 걸 좀 추구해서 안터 생태공원이 그런 프로필 이미지와는 가장 잘 맞지 않을까 해서 안터 생태공원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되게 원래 좀 산과 나무를 좀 좋아해서 그 산과 나무가 햇빛 조명을 받으면 되게 이뻐지고 또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또 폭포까지 같이 있으면은 좀 더 화사한 그런 배경이 돼가지고 더 이쁘지 않을까 생각해서 출렁다리를 골랐습니다. 네. 시장님은 청년동. 제가 여러 차례 프로필 사진 찍어봤는데 야외에서 하게 되면 이 작업이 많이 걸려요. 근데 실제로 그 프로필 사진 찍는 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암실 같은 그런 청년동에 그런 공간이 있다면 그런 공간에서 찍는 것이 저도 편하고 그분한테도 편할 수 있겠다. 실리적 측면에서. 그리고 청년동에 가서 찍으면 뭔가 좀 더 표정 자체가 청년처럼 생기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자, 우리 오늘 이렇게 세 분과 함께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두 분이 광명시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시겠습니까? 언제든지 좀 연주를 할 수 있는 또 그런 야외 무대가 좀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도 지금 당장 여기서 연주를 한다 그래도
또 뭐 무대가 마련되거나 또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좀 하다 보면 뭐 어려움도 있을 거고 하지만 근데 뭐 이미 많이 해주시긴 하지만 완전히 뭐 야외에서 뭐 저희 전용 뭐 무대가 있다 그러면 그냥 거기에 뭐 그 신촌에도 그냥 피아노 있으면 아무나 와서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무나 와서 무대하고 또 청년들이 계속 시간 될 때마다 또 네 맞아 버스킹하고 이러면은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소식지 이제 표지에는 안 실렸는데 뒷면에는 제가 실렸었거든요. 실려가지고 그거를 통해서 SNS로 이제 광명시에 있는 영화인들이 저한테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영화를 또 제작해보면 어떻겠냐라는 말들을 좀 했었는데 그 광명시 영화인들이나 뭐 이제 영상인들 상대로 이제 지원 사업을 해서 광명시 배경으로 해서 영화를 찍을 수 있는 따로 좀 생기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광명문화재단에서는 보통 거의 순수예술 쪽으로 좀 빠져 있어서 영화는 좀 제외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폭 넓혀서 하면은 광명시 배경으로 많은 영화들을 더 많이 찍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혹시 뭐 정말 구체적인 목표가 있으실 것 같아요. 자, 한 분씩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도 사실 음악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제가 이전에 찍었던 영화가 이제 블루시티 서울이라는 음악 영화를 찍었습니다. 저는 그 도시를 배경으로 도시가 하나의 캐릭터처럼 되는 어떤 주제로 해서 영화들을 좀 만들고 하는데 그 영화로 프랑스 파리 한국영화제 전주국제 단편영화제 대상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어떤 음악 영화에서도 음악의 힘이 굉장히 크다는 걸 좀 느껴서 그 음악 위주로 좀 영화를 만드는 한국을 대표하는 음악 영화 감독이 되는 게 제 목표입니다. 파이팅! 광명시를 배경으로 한번 또 네,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네, 예성 씨 목표는 뭐예요? 이 율빛 오케스트라를 광명시의 대표 오케스트라로 만들고 싶어요. 이야, 좋다. 이게 뭐 대표 오케스트라가 아니니까 또 뭐 대관하거나 뭐 연습할 공간도 저희가 항상 엄청 구해야 되고 하는데 대표 오케스트라가 되면은 정말 연습하고 뭐 공연하고 이런 것도 되게 자연스럽지 않을까. 청년들과의 어떤 종합 음악회 이런 걸 좀 하고 할 수 있는 대표 청년 오케스트라 만들고 싶습니다. 같이 협업해도 되게 그러니까요.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아요. 자, 우리 그 시장님, 이 두 청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셨는데 어떠셨어요? 갖고 있는 이제 생각과 꿈들이 정확하잖아요. 명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옆에서 제가 이렇게 도와주는 역할, 지원하는 역할을 잘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부디 바라건대 광명을 떠나지 않고 광명에서 그런 꿈들이 많이 펼쳐지길 바라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를 할 건데요. 광명은 뭐뭐뭐다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성준 씨 먼저 한번 해주실까요? 광명은 놀이터다. 놀이터다. 예. 와. 광명에 와서 그 생각펼친 공모 사업으로 그 2번 선정이 됐었는데 한 번은 그 영화를 찍고 또 한 번은 그 음악 컨텐츠를 찍었었거든요. 근데 생각펼친 공모 사업이 없었으면 사실 시작도 못했었던 것들인데 광명시에 와서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가지고 저한테는 광명시가 놀이터 같은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성 씨도? 광명은 저에게 디딤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딤돌이다. 광명에 오게 되면서 뭐 그전에는 제가 비올라 연주만 하고 또 가르치는 것에서 끝나는 어떤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뭐 여러 가지 청년 정책과 또 청년 연출가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면서 지휘도 할 수 있게 되고 또 지휘를 하면서 청년 오케스트라도 할 수 있게 되고 또 이 지휘를 하게 되면서 또 다른 곳에서 또 지휘 섭외가 와게 돼서 지휘자로 데뷔를 할 수 있었고 또 청년동에서 그 제 음반 녹음도 했었거든요. 네, 음반 녹음도 하게 되고 광명 동굴에서 그 음반에 관련된 뮤비도 찍게 되고 그래서 저에게 참 많은 꿈을 이뤄지게 해준 디딤돌 같은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저요? 네. 1997년 1월 20일 날 그때 광명에 와서 일을 시작하고 지금까지 계속 거의 30여 년 가까이 아직 30년 됐지만 30년 가까이 일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정말 다양한 경험들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사귀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도시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을 좀 알게 됐고
그 생각들을 모아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 제가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광명이 나의 첫사랑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광명은 저의 첫사랑입니다. 네, 광명을 아끼는 두 청년분들과 함께 하니까 너무 뜻깊었고, 그다음에 광명 시장님 또 함께 해주셔가지고 너무 빛나는 자리였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광명 여기 어때 하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십시다. 네. 자, 하나, 둘, 셋. 광명 여기 어때?